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여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부터 호감이 갔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지켜볼수록 자기가 맡은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저희는 서로 호감이 생겼고 썸을 타게 됐습니다. 한 번은 둘이 술을 먹다가 너가 외동이라고 했었지? 교태인데요, 교태? 부모님은 어디 계셔? 나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셔서 연락을 잘 안 해. 빨리 적어주세요. 아 그랬구나 미안.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랑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나 혼자 살았어.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바르게 자란 남자의 모습이 독립심 있고 책임감 강해 보여 좋았습니다. 이런 내가 괜찮다면 나랑 만날래? 국주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진짜 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교수의 사랑. 교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교수의 사랑 인정한다고요. 나랑 만날래? 좋아.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남친이 얼마 전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크지 않아서 현재로는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악화되면 암으로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갑상선 암을 수술한 지인을 보면 수술을 했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갑상선 약을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 먹으면 그날 하루 기력이 없기에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남친의 아버지 쪽에 암 가족력이 있어서 병치레로 고생했다고 해요. 현재 31살이라 결혼할 시기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보채서 결혼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앞두니 남친과의 결혼이 확신이 안 서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걱정거리에 번호를 매겨 나열해보면 번호까지 매겼어요. 자, 첫 번째 남친의 건강입니다. 최근 갑상선도 그렇고 4년 동안 만나면서 크고 작은 병치레가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둘째, 제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입니다. 지금 남친이 세 번째 남자인데 주변에서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고민들에 대해 친구에게 얘기하니 이런 생각하는 거 네 남친이 알면 얼마나 슬프겠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서로를 위해 지금 정리하는 게 맞지? 맞잖아, 안 그래? 네, 여기 사연자 뭐라고 대표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경주가 몸이 되게 약해요. 잦은 병치레, 매년 감기. 저는 10년 동안 감기가 한 번 걸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선 나도 아프고 경주도 아프고 번갈아 아프면 내가 덜 피곤한데 나는 10년에 한 번 감기야. 근데 걔는 매년 감기였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피곤함도 있고 허리도 안 좋고 무릎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안나 씨 도망가세요. 이러다간 60대에 안나 씨가 휠체어를 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앉아서 회를 썰 수 있을까? 가능하잖아. 그럼 다일 만들어주면 되죠. 아니 내가 서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눈도 안 좋아요. 그 녹내장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눈을 감고 명인이라면 회를 썰 수 있을까? 한석봉이야? 그 감각만으로 썰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건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뭐 건강한 신경 쓸 수밖에 없긴 한데 가족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유전자가 되게 무서워서 사람은 다 죽어요. 네. 아니 좀 일찍 죽냐 안 죽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 녹내장이 또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약간 의학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암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실 행복의 문제도 있고 남일 분명히. 같지 않네요. 그렇죠. 건강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가족력이 있으시고 아버지가 그래서 암으로 좀 일찍 가셨어요. 저는 진짜 직격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디스크라 골골해요. 지금도 맨날 신경 차단술 받고 그래서 남편이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제가 더 많이 아파요. 이분이 지금 결혼을 망설이는 요인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완전체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해가 가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셨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진짜 힘듭니다. 내 이름 말고 이름이 하나 또 생겨요. 간병인이라고. 그렇죠.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이분이 그냥 뭐 맨날 내가 아픈데도 맨날 술담 하고서는 그냥 방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 관리도 아까 굉장히 잘하신다고 했고 뭐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저희 개그맨들도 한
한 20대에 발병하신 분이 2명이나 계세요. 근데 그거 떼어내고도 더 잘 됐어요. 그때부터 관리 되게 빡세게 하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네, 뭔가 술 안 먹고 뭐 네, 더 조금 건강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나보다 그분이 더 건강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험의 문제다. 이 남편 쪽에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다는 맞아요. 느낌이 그게 드는 가장- 거예요. 지금 이분은. 네. 그러니까 남편 쪽에 형제나 뭐 부모가 있으면은 또 그러네. 다소 아프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뭐 경제적인 건 모르지만 하여튼 관심도 해주고 그럼 남편에 대한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뭐 혼자 해야 된다는 혼자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심정은 이거 충분히 이해가 더 남죠. 이거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일단 친구가 아유 사랑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거 사랑 아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서로 위해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안 그래라고 했을 때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병만 없었어도 이런 고민은 안 했을 거야. 두 번째입니다. 그치만 남친이랑 있는 시간이 아직 편하고 좋아. 네, 세 번째입니다. 그치, 내가 봐도 이건 사랑은 아닌 것 같긴 해. 네, 이 3개 중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의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3번 같은데 1번은 너무 현실적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1번 같아요. 왜냐면 이 병 탓을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잘못 없고 첫 번째 순위. 병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병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1번. 오늘 약간 안나 귀신 어분 날이거든요. 오늘 안나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선택지 1번. 신기 약간 소름 끼치거든요. 지금. 그럼 저도 윷놀이처럼 업혀가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1번은 병만 없었어도가 병 탓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병만 없었어도 그럴까요? 남친의 건강을 표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랑의 확신을 못 가지고 없는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불안감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뭔가요? 답은 2번이에요. 그렇지만 남친이랑 있는 시간이 아직 편하고 좋아. 네, 사랑하시네요. 내가 봤을 때. 맞아, 사랑이. 사랑하네. 어? 근데 그냥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연애를 지금 이 사람이랑 제일 오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한 남자가 최선이냐? 이런 고민인 거죠. 네네. 혹시 결혼 전에 그렇게 좀 최선일까 이 남자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건 당연히 하지 않나요? 이제 왜냐면 이거 다 하지 근데 그거. 들어가면 못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낙장불입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혼을 각오하고 보통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경주 같은 애는 없다. 최선이다 얘는. 아. 나의 최고를 넘어섰다. 아. 날 감당할 사람 얘밖에 없는 걸 내가 알거든. 저는 약간 파도에 휩쓸리듯이 이게 무당집. 주변에서 막 결혼해야지. 남편이 거의 다 준비해놨거든요. 다 준비가 되는데 왜 안 가? 막 이런 느낌이었구나. 해가지고 정말 뭐 독촉장 온 것처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관감님 되게 행복하신 것 같아. 근데 행복해요. 눈이 떨리나요? 마그네슘 부족. 행복해요. 사랑이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파도에 꼭지에 타고 있었던 거야. 맞아. 네. 전 아직 물속에 있는 거죠. 올라오세요. 못 올라가. 잠수함. 잠수함이야. 썸머리. 잠수함이야. 썸머리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한테 취미는 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쪽에 뭔가를 몰두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있으면은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옆에 탁탁 치는 것처럼 감각이 전이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거를 활성화시켜서 걱정을 좀 그렇죠. 줄여봐라. 예.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딸이 데려왔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럼 나는 그래 뭔 걱정이니 해라고 흔쾌히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경주 아픈 걸 다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내가 감당할 건데 엄마가 감당할 거 아니잖아. 아프면.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그다음에 경주가 안약을 계속 넣으니까 엄마가 경주야 너 안약 왜 넣니? 경주 농내장이야. 뭐 그럼 어떡해? 이거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부모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네. 이분이 나쁘다, 뭐 안 사랑하는 거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 더 많아지고 신중해지고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분은 그 누구의 충고보다 본인이 진짜 오래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나도 아플 수 있다. 그럼. 네, 갑상선은 특히 스트레스가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은 혹시 모른다. 삶이 바꿔질 수 있다. 너 안 걸린다?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저도 결혼할 때 남편이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엄마가 정말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죠. 너 과부 된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과부시기 때문에 과부가 일찍 과부가 알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를 걱정을 안 한 거 아닌데 그냥 받아들이고 제 유튜브 그 팬 닉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사별이에요.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사별까지 아니 망한 게 아니라 사별까지 가겠다. 네. 아예 받아들이신 거네. 그쵸. 오빠가 먼저 가는 맞아. 것도 받아들이고 결혼하신 거야. 근데 인간은 누구나 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뭐 이 사별이라는 게 되게 쉽게 받아들일 단어는 아니지만 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오가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아 즐거웠습니다. 네. 굉장히 제 마음 같아서 절절하게 또 읽었던 것 같고요. 또 언제든지 또 네. 땜빵이 필요하시면 아. 자, 저희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 결혼하신 안나 언니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강님이 언제든지 나도 아플 수 있다라는 말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전 아직 김 PD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파도를 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타이밍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별 배지는 잠수함 배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